북한에서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에서 석방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끝내 사망해 북미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LA 일부 지역에는 화씨 100도가 넘어서는 곳이 발생할 것으로 국립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불볕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이번 만남에서 다뤄지게 될 의제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 추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방 재판도 못 받고 체포 즉시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전체 추방자의 75%를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월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에서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에서 석방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끝내 사망해서 북미 관계에 먹구름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 원비어는 북한에서 석방돼 오하이오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1년 이상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석방돼 미국으로 귀환했던 버지니아 주립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끝내 깨어나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2년간의 여정을 끝마쳤다는 슬픈 소식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 가족들은 심각한 뇌손상에 따른 혼수 상태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 오토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준 신시내티 대학병원 의료진 등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원비어 가족들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아들은 북한 당국의 끔찍한 고문과 학대로 사망한 것이라며 북한 정권을 향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해 1월 북한에서 체포된 후에 3월부터 혼수 상태에 빠져 17개월 만에 석방돼 지난 13일 밤 부모들이 사는 오하이오에 도착해 신시내티 대학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오토 원비어가 북한 측에 주장한 식중독 증상은 전혀 없으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뇌손상으로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오토 원비어군에 대해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후에 1년 이상 혼수 상태를 숨겨온 데다가 끝내 사망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 내 분노를 폭발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관계는 독 짙은 먹구름 속에 빠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북한이 미국 시민에게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가하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줘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거세져 대북 강경론이 고조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 1년 이상 비밀 외교 접촉을 해온 것으로 보도됐으나 핵미사일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데다가 미국 대학생 사망 사건까지 터져 대북 대화 협상보다는 대북 강경 압박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미 지난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 전면 금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의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도 강행할 것임을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무더위가 지난주부터 남가주에 엄습한 가운데 이번 주 LA 일부 지역에서는 화씨 100도를 넘어서는 곳이 발생할 것으로 국립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평상시 기온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는 이산기온 현상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형성된 강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내륙 지역 대부분에서 오늘 평균 기온을 웃도는 이상기온 현상이 이어졌고 이러한 현상은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국립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특히 엔텔러프 밸리 지역은 108도에서 112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LA 다운타운을 비롯한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오는 수요일 오후 9시까지 발효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폭염으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열사병 또는 열진병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날씨가 고온이 오래 지속될 때는 이제 실내에 일단 들어오셔야 되고 야외 활동을 금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 노약자라든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날씨가 아주 더울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이 있는 냉방 시설이 있는 장소로 비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폭염을 피하기 위해 에어컨을 틀어놓을 때 실내외 온도 차이를 섭씨 5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들이 무력감이라든지 피곤하다든지 그리고 잠을 많이 잔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오래 지속될 때는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증상까지도 진행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내 온도를 갖다가 이제 적정하게 차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노약자와 애견동물은 결코 주차된 차량 내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LA 다운타운 인근 에코파크 주변, 공원 주변 나무 그늘 아래서 매트를 깔고 눕는 사람, 가벼운 옷차림으로 조깅하는 사람, 그리고 호수 내 분수대에서 뿜어져 솟구치는 물줄기 아래에서 보트를 타는 사람 등 폭염을 이겨내기 위한 시민들의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무더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을 숙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취임 이후 51일 만에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게 되는데요. 한미 간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만남에서 어떤 의제들이 오갈지 서울의 남원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부터 나흘 동안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을 공식 방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회담은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29일과 30일 이틀간 이루어지며 백악관 환영 만찬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더 강력한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때보다 한미 간의 굳건하고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간 미묘한 문제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큰 관심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사드 보고 누락 진상조사와 관련해 기준의 결정을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고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뜻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토마스 셰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양국을 오가며 안보 문제 전반에 대한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신 분이시고 또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이 절차와 대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 등 경제 협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축하 전화에서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먼저 거론한 바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도 관심사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에 현지 우리 교민 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동포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미를 통해 두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유대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해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 추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방 재판도 못 받고 체포 즉시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전체 추방자의 75%를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첫 해 40만 명을 추방할 경우 국경지역 체포자와 2년 안 된 불법 체류자들을 중심으로 33만 명이나 체포 즉시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추방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체포 즉시 단기간 구금됐다가 추방하는 신속 추방은 이미 전체 추방자의 75%나 차지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놓고 있어 신속 추방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첫 해인 올해 한 해 오바마 행정부 때의 피크였던 규모인 40만 명의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40만 명 중에 75%가 넘는 최소 30만,
많게는 33만 명이나 추방 재판 없이 즉시 추방하는 신속 추방으로 쫓겨날 것으로 이민단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지카 바이러스와 댕기열을 옮기는 모기가 롱비치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로버트 가르시아 롱비치 시장은 오늘 노스 롱비치 지역에서 이집트 순모기가 포획돼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몸통에 흰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특징인 이집트 순모기는 이런 수의 물만 있어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화분이나 애완동물의 물통 등 주변의 고인물을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긴 소매의 옷을 입고 방충망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집트 순모기는 일반 모기와 달리 낮 시간대에 활동하며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습니다. 이 모기를 발견한 롱비치 주민들은 지카 핫라인 562-570-7907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어바인 지역 유명 쇼핑몰에서 여종업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납치를 하려던 아시안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은 오늘 사건이 발생한 상가 CCTV를 공개하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7일 토요일 저녁 7시 20분쯤 6226 어바인 블루버드에 위치한 우드버리 타운센터 내 아기 용품점인 몬비베베 매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용의 남성은 매장에 일하는 여성에게 다가가 잠깐 대화를 나눴고 남성은 돌변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창고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순간 이 아시안 여종업원은 온몸으로 저항하며 매장에 CCTV가 있다고 외치자 용의 남성은 도주해버렸습니다. 용의자는 40대 아시안 남성으로 중간 키와 체격이며 당시 격자무늬 반바지에 흰색 반팔티 그리고 테니스 신발과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어바인 경찰서 에드킴 형사 949-724-7179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해변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나 6명이 다쳤습니다. 총격 용의자가 권총을 꺼내 군중에게 겨눈 뒤 16발이나 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등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에 있는 해안도로에서 5, 6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던 남성이 갑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권총을 꺼내 자신을 때리던 사람들을 향해 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총격범은 뒤돌아선 군중까지 따라가며 총을 겨눴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인근 주차장에 있던 흰색 세단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나다가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근 병원에 옮겨진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이스북 영상은 해안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근처 호텔에서 한 투스객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생중계 영상은 실제 총격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서 100만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LA와 롱비치항에서 일하는 트럭 운전사와 물류업 종사자 100여 명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팀스터스 노조 로컬 848은 오늘부터 약 일주일 동안 파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꾸준히 독립계약자 신분을 직원으로 변경시켜줄 것을 요구해왔고 특히 최근 4년간 14차례 파업한 바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기로 한 XPO 물류의 운전사들은 LA와 롱비치, 샌디에고의 회사 건물 앞에서 오늘 아침 6시부터 티켓 시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들은 회사가 꼼수 계약으로 운전사들을 현혹했고 일한 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항만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고 물류 처리가 지연되는 등 화주와 지역 경제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파업 결정은 지난 12일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로버트 가르시아 롱비치 시장이 공동으로 2035년까지 항만 내 모든 트럭을 배기가스 제로인 것으로 교체하겠다는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팀스터스 노조의 에릭 테이트 사무국장은 배기가스를 줄이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트럭 운전사들에게 미칠 영향이나 보호 대책이 빠진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LA 메트로버스에서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카운티 메트로 교통국은 2주 동안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 150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버스들에 탑재되는 와이파이 시스템은 4G LTE로
승객들이 기본적인 웹서핑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버스에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임을 알리는 초록색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교통국은 시범 운행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150여 대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버스를 추가로 운영하는 데 이어 총 2,200여 대까지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미서부 지역의 산불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타주 남서부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고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유타주 남서부 스키타운인 브라이언 헤드 산간 지역에 지난 주말 산불이 발생해 가옥들이 전소되고 최소 750명의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유타주 당국은 산불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 헬기와 대형 항공기를 투입했으며 연방항공청은 이 지역에 화재 진앙용 항공기 외에도 모든 항공기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타운 내 한 식당에 갔는데요. 주차장에서 참 이상한 문구를 봤습니다. 발레 파킹 2불, 셀프 파킹 5불. 잘못 썼겠지 라고 생각한 순간 바로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발레 파킹의 빛과 그림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자, 김혜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발레 파킹 피 많이 올랐죠? 얼마나 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점심에는 1달러에서 2달러, 저녁에는 2달러에서 3달러 정도 했던 타운의 이제 업소들이 요즘에는 1달러짜리 발레 파킹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대부분이 점심에도 2달러, 그리고 저녁에는 3달러 이상인 업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 이 699짜리 6불 99센트 런치 스페셜을 먹으려고 네. 타운의 한 그 쇼핑몰을 좀 찾았는데요. 제 눈을 좀 의심한 그 편말이 있었습니다. 이 발레 파킹은 2달러, 그리고 셀프 파킹이 5달러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몇 번을 그 표지판을 다시 봤는데요. 네.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찍어왔습니다. 사진 찍어 왔죠? 네, 그래서 같이 그럼 한번 사진을 보시죠. 지금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몰 저도 몇 달 전에 갔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뭐 자리도 있고 하길래 뭐 사람도 별로 눈에 안 띄고 발렛맨이 그래서 뭐 파킹을 했어요. 나오는데 5달러를 내요. 발렛 파킹 2불인데 예. 왜 그런가 나중에 깨닫긴 했습니다. 왜였나요? 이게 발렛 파킹을 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발렛 파킹을 왜 안 하려고 사람들이 하니까 예. 자리가 스페이스가 있어도 발렛 파킹을 무조건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발렛 파킹은 2불인데 셀프 파킹 5불씩 받는 건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또 다른 한인분은요, 그곳에 파킹을 하고 그 몰에서 식사를 한 후에 네. 바로 건너편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쇼핑몰에서 네. 이 커피를 투고만 해왔는데도 이 2달러가 아니라 5배인 10달러를 내라. 이렇게 와. 해서, 예, 10달러, 저 런치를 699짜리 먹고, 네. 예, 발레 파킹비로 10달러, 10달러를 낸 경험이 있다 하면서 좀 그 불만을 좀 토로하는 한인분들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 옆에 쇼핑몰을 갔다 왔는지를 아주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커피 한 잔 사갖고 와서 2불을 10불을 냈어야 된다니 참 문제가 있고 좀 점심 때 그러면 참 힘들죠. 사람이 하루 종일 이제 네. 스트레스 쌓이게 되고. 네, 그래서 좀 한인분들 좀 불만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글라스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없는 게 maybe I lost somewhere else, but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발레 파킹 하고 싶지가 않아요. 베벌리힐즈도 아니고 뭐 한인타운이 많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요새 발레 파킹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러면 밥 먹고 택시 내고 팁 드리고 그리고 발레 파킹까지 하면
점심값, 저녁값 너무 비싸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썸타임 그 차가 긁혀 나오기도 하고. 가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 6년 전인가 한번 발레파킹에다가 제가 차에 있는 물건을 다 도난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발레파킹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런데 네. 발레 파킹 서비스 피라는 게 사실은 뭐 리즈너블 합리적이죠. 맞죠. 그런데 네. 적절한 그에 합당한 서비스 없이 그냥 부과를 하는 경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주차 공간이 좀 넉넉한데도 직접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발레 파킹 요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지금 아마 이 김현정 기자 얘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맞아 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밤 시간대는 주차 요원들이 퇴근을 하면서 키를 주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나 가야 되니까 빨리 돈 달라고. 그러면 그 고객 입장에서는 주차를 해준 것만 놓고 네. 3달러를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맞아. 예. 네, 지금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주차 요원들이 요즘에 이제 발레 파킹 보면요. 1달러, 2달러 이런 식이 아닌 업소들이 많아졌습니다. 1달러 50센트, 2달러 50센트. 맞아.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서 이 거스름돈이 없다 이러면서 꼼수를 부리면 한인분들 그 50센트 뭐 이러면서 그냥 2달러 50센트 그냥 3달러 내고 마는 그런 한인분들이 있는데 이제 한인분들이 그런 거에서 그 한인분 중에 불만을 하나가 있으시죠. 저예요. 아, 그런 네, 1분 50 써 있으면 그냥 입을 그러시면 드리거든요. 안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네. 50센트 돌려달라는 말을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돌려달라는 말을 하기가 좀 그래서 코인을 바꿔와서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2불 50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네. 내가 마음이 내켜서 네. 좀 더 드리는 거는 괜찮지만 네네. 이게 뭔가 좀 이용당하는 느낌 같은 것도 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소비자들 불만이 뭐 많습니다. 근데 또 이제 대형 업체들을 이용해야 하는 그 예를 들면 식당이면 식당 그런 업주분들도 사실 뭐 힘든 일이거든요. 또 네. 그분들은 그분대로 이 발레 파킹 회사를 쓰는 게 부담이시래요, 또. 네, 그 업주분들은 이 발레 파킹이 이제 3달러대로 올라가면서 이 손님들이 이 몰 발레 파킹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 하면서 이제 손님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한 업주분 같은 경우는 요즘에 발레 파킹 그 업체에 한 달에 250달러 정도를 내고 있는데 차라리 그 돈을 내가 좀 더 내고 손님들을 발레 파킹 그 부담에서 조금 해소시켜서 손님들을 더 받겠다 이런 업주들도 계셨습니다. 참 힘든데 예. 업주분들은 또 더 힘든 거예요. 예. 네. 이 발레 파킹으로 인한 뭐 분쟁, 분규가 사실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뭐 차 안에 있는 게 없어진다든지, 네. 차가 좀 스크래치 나다든지, 네. 또 뭐 요금 문제 이런 것들. 네. 그래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뭐 식당이든 무슨 쇼핑 센터든 업주나 또는 발레 파킹 회사나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또 사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발레 파킹으로 인한 뭐 차량 훼손이나 물건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뭐 보상을 받을 길은 없죠. 그러니까 이 주차 후 매번 이제 차량 내에 있는 귀중품은 아예 안 두는 게 낫고요. 그리고 꼭 중요하다 싶은 거는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물을 반드시 남겨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레 파킹 관련해서 한인 일부 업소 내에는 그런 분쟁이 많다 보니까 업주분들이 좀 책임지는 게 좀 부담이다 보니까 업소 한켠에 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도난 사고나 사건에 대해서는 이 업소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표지판을 걸어놓은 업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볼 때 고객 입장에서 또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불쾌한 건 불쾌한 거고 네. 과연 그런 쌓인 내용, 우리 업소는 책임 안 집니다. 라는 네. 그런 쌓인 내용, 과연 법적인 효력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이거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제가 네. 해주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은행, 크면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CBB 은행은 오직 여러분의 만족만을 생각합니다. CBB Bank, member FDIC.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딜 갔을 때 주차장에 이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또는 발레 파킹 서비스를 맡기다가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업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이런 노티스가 있는 사인이 있는 곳이 적지 않이 있어요. 네. 자, 법적인 효력은 어떻습니까? 그 문구는 단지 그 업체 측의 입장만을 밝힌 거고요. 이 100%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들은 사고 발생 시에 고객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뭐 횟수를 줄이고 또 책임 회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 업소 측에서 내세운 그런 표지판은 사실 이 피해자가 업소로부터 이렇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발레 파킹 같은 경우에는 사고에 대해서 업소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는 고객 서비스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업소 측이 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들은 이럴 경우에 이 사고 발생 즉시 이제 업체 측에 통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업소 측에 가입해 있는 이 보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받고 뭐 스몰 클레임 소송으로 가기까지 하는데요. 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도난 사고는 업소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할 경찰서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서 기록을 남겨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 사인이 붙여놓은 게 업소 측의 입장일 뿐이지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없다라는 한마디가 기억에 남네요. 네. 참 서로가 주의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에 가면 발레 파킹을 로봇이 해줍니다. 뭐 사람같이 생긴 로봇은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바닥에 장착된 기계입니다만은 엄연히 발레 파킹 로봇이라고 불리우면서 스탠이라는 사람 이름까지 붙여져 있습니다. 팁 1불, 2불 다툴 것도 없고 차 안에 물건을 훔쳐갈 걱정도 없고요. 또 차를 망가뜨릴 일도 없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의 이 스탠이 LA 한인타운 식당 주차장의 모습을 보일 그날을 그려보면서 오늘 이슈를 마칠까 합니다. 자, 김혜정 기자 수고했고요. 네. 웬만하면 회사에다 차 세워놓고 걸어 다닐까 봐요. 아, 그럴까요?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요사이 불볕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